안녕하십니까. BNK 경제연구원 정영두입니다. 요즘 ESG가 대세입니다. 신문 방송에 ESG 관련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잡지에 실린 카툰이 화제입니다. 우리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것인데요. 옛날에는 치타가 빨랐고 산업화 이후에는 비행기가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ESG 전문가가 되는 속도라고 합니다. ESG가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는 풍자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ESG가 기업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핵심 비재무적 지표를 말합니다. E는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을 위해 기업 경영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S는 사회공헌,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G는 지배구조의 독립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더욱 상향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줄이기로 한 기존 목표보다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 규제의 흐름은 경제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EU는 올해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킬로그램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신설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EU 플라스틱 수출은 20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EU와 미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규제 격차에 따른 가격 보전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자재와 부품 조달 업체의 환경과 인권까지 점검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면 협력 관계에 있는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ESG 규제의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도 탄소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대로 시행된다면 2022년부터 무연탄 1kg 사용에 199원의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는 우선적으로 적용될 철강, 화학, 섬유, 비철금속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 조선, 전자업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우리 동남권의 주력 산업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재앙과 코로나19 등 유행성 질병을 보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과 각종 합의를 통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 더 나아가 1.5도씨 이하로 억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드는 탄소 중립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감축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을 보면 지구 평균 온도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도씩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1.8도씩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 평균보다 더 짧은 기간에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생태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생태계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환경 문제 극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없으면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 비율이 2019년 12.4%에서 2029년 4.7%까지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후 리스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의 부실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많지만 경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금융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투자를 중단하라는 투자기관의 압력 또한 강합니다. 금융을 통한 우회 규제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각국 연기금들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ESG 이슈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의하면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주주권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ESG 투자 비율을 전체 자산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소 신규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ESG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과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함께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동남권은 중후장대형 제조업으로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침체로 골병이 들고 코로나로 몸살을 앓더니 이제 신공항과 메가시티로 기지개를 켜는 시기에 환경규제라는 복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남긴 교훈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아프면 나도 아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환경규제의 파고와 ESG 전환 또한 상생협력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ESG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동남권 경제의 구조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친환경 신기술 개발, 제조업의 첨단화, 사회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력, 특히 동남권 같은 탄소 중립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중후장대형 제조업과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ESG 전환에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저희 BNK 금융그룹은 환경규제와 ESG 전환을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기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금융을 만들겠습니다.